이번 시간부터는 아까 설명했던 대로 하이퍼레저 패브릭 네트워크가 어떤 순서로 이제 제작이 되는지,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이 만들어진 네트워크를 가지고 우리가 자바 SDK를 사용해서 어떻게 연결을 하고 이제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이제 실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패브릭 네트워크에 대해 구성을 하는 순서나 뭐 이런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해요. 아까도 이제 패브카를 통해서 이제 스타트 패브릭 .sh라는 쉘 파일을 실행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로그가 이제 막 나오는 과정을 보셨을 거예요. 그 과정들 로그가 나오는 상황이 이제 패브릭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상황인 건데요. 지금 이제 메모장을 열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은 첫 번째로 트랜잭션 설정을 합니다. 트랜잭션 설정이라는 거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트랜잭션이 뭐 몇 메가인지 트랜잭션 크기라든가 뭐 배치 시간 등을 결정을 할 거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구성 그러니까 조직이나 뭐 이런 것들 조직 구성 같은 거 그다음에 피어 그 한 조직의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조직의 피어가 몇 개인지 그다음에 오더러의 경우에 어떤 타입을 사용할 것인지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피어가 처음에 오전에 말씀드렸죠. 엔도저인지 커미터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트랜잭션 설정하는 단계에서 정하게 되는데요. 일단 보시게 되면은 잠시만요. 이 공유 설정이 제대로 됐나? 지금 그 아까 제가 메모장 이 화면 지금 보이시나요? 혹시 보이시면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안 보이시나 보네. 잠시만요. 이걸 전체 그냥 화면을 제가 공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체 화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설정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저희가 이제 사용할 퍼스트 네트워크라는 녀석을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파일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config tx 얌 파일이 있습니다. 네,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정책이라든가 이제 조직 아이디 그다음에 이 조직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지, 이제 어떤 조직들을 만들 건지 등을 이제 설정을 할 수 있고, 이제 여기에 이 설정들의 이제 버전들, 어떤 버전을 사용해서 이제 네트워크를 사용할 건지,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오더러 타입은 솔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솔로가 아니라 이제 여기 보시면 라프트를 사용했을 때, 카프카를 사용했을 때, 그리고 배치 사이즈, 배치 타임아웃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널에서도 이제 이 채널 디폴트로 이제 채널이 채널 설정은 실제로는 이제 다르게 이제 커맨드 명령어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일단은 이제 제네시스 블럭을 이제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조직 설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프로파일을 만들어 놓게 되면은 나중에 채널을 만들거나 이제 트랜잭션 이 파일을 이용을 해서 제네시스 블럭을 가진 트랜잭션 파일을 만들게 됐을 때 위에 보이는 샘플 멀티 노드 etcd 라프트 또는 샘플 데브 모드 카프카 뭐 이런 식으로 프로파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config tx yam 파일을 통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는지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어, 크립토 config yam 파일을 통해서 이거는 아까 config tx yam 파일이었고요. 이 크립트 config는 예, 딱 눈치를 채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암호화 관련된 설정입니다. 암호화 관련된 설정이라고 하면은 예, CA에 대한 설정이에요. 그래서 CA 설정을 이제 한번 보시면 아이고 죄송해요. 네, 여기에서 보시면 조직별로 CA를 어떻게 설정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따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거나이제이션 그러니까 조직별로 나중에 이제 이 스크립트 설정을 이제 어, 이 실행 파일이 있어요. 이 설정을 실행을 해서 이제 개인 키, 공개 키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인증서를 만들 수 있는 실행 파일이 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오거나이제이션 1번, 오거나이제이션 2번에 대한 인증서를 만들 수 있게 설정을 해주는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파일을 이제 설정을 해 놓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도커 컴포즈 파일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예제 형식으로 만들어진 거라 이거는 이제 실제로 프로덕션 레벨에서 사용하는 거는 아니에요. 프로덕션 레벨에 사용하는 거는 조금 더 복잡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네트워크 어 네트워크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까 첫 번째, 근데 이제 시작을 하긴 하는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이 이제 적용이 되어야 되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은 이제, 같이 적용을 합니다.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냐.
이제 트랜잭션 설정 같은 경우에는 채널을 생성하기 위해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제네시스 기존 블록체인으로 말하면 제네시스 블록 또는 트랜잭션 설정 파일이 생성이 되게 되는데 위에 보이시는 config.tx.yam 파일을 통해서 이러한 파일을 생성을 하고요. 이 파일을 가지고 채널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직을 만든다거나 뭐 이렇게요. 그다음에 암호화 설정도 마찬가지로 어, 이제 저 크립토 config.yam 파일을 통해서 크립토 제너레이터를 하게 되면은 인증서가 생성되면서 이 인증서를 가지고 네트워크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트워크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세 번째로 네트워크 구성을 시작하는데요. 이제 도커 컴포즈 안에 설정을 통해서 이제 준비된 네트워크가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가 구성이 네 번째로 네트워크 구성할 때 이제 제일 첫 번째로 만드는 게 채널 생성이 되고요. 채널 생성이 되면 채널 생성이 됨과 동시에 이제 피어들이 여기 말로는 조인이라고 하죠. 합류를 하게 돼요. 이 채널에 피어들이 합류를 하게 돼서 이제 그래서 이제 오거나이저 1, 2가 합류가 돼서 이제 한 개의 채널, 마이 채널이라는 게 생성이 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여기에 스크립트 전반적인 시나리오를 지금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마지막에 오전 시간 말미에 설명을 드렸지만 체인 코드 설치와 실행이 됩니다. 이제 원래는 다른 페브카가 아니라 다른 거를 실행이 되게끔 설정이 돼 있었는데 제가 페브카가 실행이 되게끔 경로랑 뭐 이런 것들을 바꿔줬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 체인 코드 설치가 실행이 되는 이제 과정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과정은 이 폴더 이제 퍼스트 네트워크 폴더가 아니라 퍼스트 네트워크 백업이라는 폴더가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실행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혹시 모르니까 지금 아까 전에 이제 올려놨었던 네트워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페브카로 돌아가서 스탑 패브릭 해서 이제 기존에 있던 인스턴스들을 싹 다 이제 종료를 시켜 주셔야 되고요. 자, 그럼 종료를 시키면 아까 있던 프로세스들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퍼스트 네트워크 백업에 들어가셔서요. 이제 여기서 이 byfn.sh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byfn은 뭐 굳이 의미를 말씀드리면 begin your first network라고 처음 만들어지는 네트워크 이제 시작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혹시 모르니까 byfnsh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명령어들을 이제 옵션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할 거는 일단 혹시 모르니까 다운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 딜레이를 한번 줘볼게요. 지금 기본이 3초로 되어 있는데 제가 딜레이를 좀 많이 줘서 설명을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딜레이를 한 30초를 줄게요. 한 과정마다 지금 이제 30초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과정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제네시스 블럭 생성을 하고 트랜잭션 파일을 만들고 그 다음에 config tx 제너레이터 아까 전에 그런 트랜잭션 조직마다 트랜잭션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전에 이제 인증서를 이제 생성을 하게 된다. 인증서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 인증서 생성된 거 가지고 이제 제네시스 블럭이랑 각 조직별로 트랜잭션 파일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커 이미지들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서 컨테이너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채널을 지금 이제 아까 전에 처음에 만들었던 트랜잭션 파일을 가지고 지금 보시면 create 채널이라고 해서 채널 create 명령어가 지금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채널 create는 한 번만 하면 되고요. 이게 채널 조인 이제 명령이 계속 실행이 되고 있죠. 채널 조인 같은 경우에는 각 피어들이 막 피어가 이제 총 4개니까요. 지금 현재 4개니까 하나는 만들고 나머지 3개는 이제 조인을 해서 채널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네. 여기서는 이제 피어들은 이제 나중에 4개가 되고, 여기는 오더러로 채널을 생성하는 거네요. 네네. 음, 그 다음에 이제 좀 기다려 볼게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인증서나 이게 왜 또 그러냐면 이 과정에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지금 제네시스 블럭이라는 거를 여기서 생성을 했고, 음, 채널 아이디와 트랜잭션 파일을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어, 또 이제 앵커 피어라고 하는 건데 앵커 피어는 이제 솔직히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크게 뭐 보실 필요는 없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오더러 타입은 솔로라고 이제 제일 간편한 이제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만들어진 트랜잭션을 이제 각 피어에 옮겨지게 되는데 원래 이제 멀티 호스트라고 하면은 이 트랜잭션 파일이나 블럭 파일을 멀티 호스트의 경우에는 각 피어에게 동일하게 전파가 되어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분산 원장이라는 말이 지금 이제 하이퍼레저 패브릭에서 이제 쓰이는 거잖아요. 이건 모든 블록체인도 동일한 내용인데 제네시스 블록, 그러니까 첫 스타트 지점은 모든 노드가 똑같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블럭이다. 제네시스 블럭이 다르다. 그러면 스타트 지점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에러가 걸리거나 아니면 그 피어는 이제 다른 채널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다른 조직으로.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config tx 얌 파일 설정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제네시스 블록과 관련 채널 트랜잭션 파일은 모든 피어에 공유가 되어서 동일하게 주입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개인 키와 공개 키 또한 지금 그것들도 이제 서로 다 같이 공유가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조인까지 이제 여기까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앵커피어라는 것이 이제 어 이니셜라이징을 했고요. 다음에 아까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체인 코드를 인스톨을 했습니다. 인스톨을 할 때 이제 페브카가 지금 설치가 됐죠. 페브카가 설치가 됐고 이제 이니시에이팅이 이제 된 거예요. 실행이 되는 거예요. 왜 근데 중요한 거는 페브카 설치 자체는 모든 티어에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이제 모든 피어에서 이제 하게 됐는데 지금 이니시에이팅은 이제 그러니까 이니시에이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모든 피어에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체인 코드 같은 경우에는 모든 피어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니시에이팅은 한 번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트랜잭션의 일종이기 때문에 다 전파가 돼서 실행을 하라고 이제 한쪽 피어에다가 실행을 하라고 명령을 했을 때 너도 실행했어? 그럼 나도 실행해야지. 나도 실행해야지. 나도 실행해야지." 하고 전파가 돼 가지고 모든 피어에 다 같이 실행이 되어 있는 상태로 이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은 한 개만 이제 조직 한 개만 이제 실행이 되어 있는데요. 어 이따가 이제 지금 쓴 명령어는 이제 도커 명령어 중에 현재 컨테이너 프로세스를 확인하는 명령어예요. 어, 지금 이렇게 한 개만 이렇게 나와 있는 나중에는 이제 두 개 이런 이제 피어별로 이제 생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처음에 패브릭 설명을 할 때, 체인 코드 설명을 할 때 독립된 컨테이너로 실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피어의 컨테이너는 지금 따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체인 코드 영역 이 부분이죠. 맨 첫 줄 체인 코드 영역은 지금 따로 지금 이제 컨테이너가 구성되어서 지금 이제 실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인 코드 인스턴스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피어에는 문제가 없어서 나중에 이제 체인 코드만 다시 올린다거나 뭐 이렇게 이제 장애 복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패브릭 네트워크가 이제 간편하게 실행이 됐을 때 어떤 방식으로 실행이 되고 구성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봤고요. 처음 들으시는 내용이라서 이제 어려운 부분도 이제 많으실 건데요. 이거는 이제 실습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해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자료를 좀 더 찾아보시는 편이 좀 더 이해하기에 편하실 것 같아요. 이제 한번 들으셨다고 이제 모두 아시게 된다면 어 모두 아시는 거는 조금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본인들의 이제 노력이 조금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가 이제 구성이 됐어요. 네트워크가 구성이 됐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뭘 할 거냐. 이제 자바 프로젝트를 제가 이제 하나를 드렸어요. 프로젝트 파일을 하나 드렸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 네트워크에 연결을 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고 호출을 해 보고 그다음에 실제로 아까 전에 Node.js 그 간략하게 이제
실행을 해봤잖아요. 뭐 쿼리 JS 실행해보고, 그다음에 인보크 JS 실행해보고, 그런 것처럼 한번 저희도 자바 SDK에서 차량 조회도 해보고, 차량 생성이나 뭐 소유주 변경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저는 일단 인텔리제이 아이디어라는 아이디를 쓰는데요. 근데 이제 가지고 계시는 이제 스프링 부트나 아니면 이클립스, STS나 이클립스 프로젝트를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좀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뭐 컨트롤러 서비스 이제 파일 하나씩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보셨던 컨트롤러는 아까 전에 보셨던 뭐 핑, 죄송해요. 그러니까 핑이라고 해서 이제 현재 이제 서버가 잘 구동이 되는지에 대한 확인 헬스 체크용 URL을 하나 만들어 놨고요. 아까 전에 이제 페브카에 있었던 메소드 내용을 API에 담아서 똑같이 연결시켜주는 과정을 이제 본다고 보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init ledger, query car, create car, query all car, 그다음에 change car owner 이렇게 이제 똑같이 만들어 줬고요. 나중에 이제 하이퍼레저 패브릭 프로젝트가 생기셔서 체인 코드를 개발하고 비즈니스 영역에서 이제 뭐 API를 만드시거나 아니면 API 서버를 이렇게 중개 서버를 만드실 때도 그 또한 필요한 이제 메서드 망치에 API를 만드셔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URL을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안에 내부를 보시면 해당되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서비스들을 제작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뭐 유틸이나 이런 거는 좀 크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이제 제품으로 나가게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초기 설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바 빈 설정을 이제 여기에서 이제 초기화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초기화되기 전에 이제 이렇게 밸류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config 파일이 하나 따로 있어요. config 파일이 하나 따로 있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설정 파일들이나 인증서 파일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것, 여기에 경로 같은 거를 설정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어플리케이션 얀 파일은 뭐 이게 크게 뭐 큰 프로젝트가 아니라 큰 프로그램이 아니라서 그냥 포트나 뭐 톰캣 관련 설정들을 집어넣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가 남았는데 일단은 컴포넌트부터 좀 확인을 해볼게요. 제일 먼저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하이퍼레저 패브릭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패브릭 컨피규레이션을 통해서 받은 정보를 토대로 컴포넌트를 구성을 하게 되고요. 컴포넌트 구성을 하고 나서 이제 실제로 주로 사용되는 메소드가 쿼리 트랜잭션과 그다음에 인보크 트랜잭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보크 트랜잭션과 쿼리 트랜잭션이 있는데 이제 딱히 말해서
간단하게 말해서 조회와 수정 저장하는 메서드예요. 쿼리는 이제 조회, 인보크는 수정 저장.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과정상에는 이제 과정을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은 좀 어려워하실 것 같지만, 그래도 설명을 조금 간략하게, 제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일단은 아까 전에 이제 API 서비스에서 전달받은 정보를 가지고 이제 빌드 뭐 전달을 하는 이제 객체를 하나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청 전문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요청 전문을 전달을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사용자에게 어떤 식으로 보여주는지를 이제 제작을 하시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웬만하면 제품 형태로 이제 나갈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리고 인보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서비스에서 인보크 트랜잭션 메서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받고, 예, 정보라는 게 이제 함수 이름, 그러니까 펑션 이름이랑 이 펑션 아규먼트들에 대한 내용을 전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세스일 경우, 석세스가 아닐 경우, 그리고 그 이벤트를 이제 커밋 될 때까지 기다리고 그 이후의 결과를 전달받아서 이제 사용자에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단계까지 이제 거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어려운 설정인데요. 이것 때문에 되게 애를 많이 먹습니다. 이 커넥션 프로파일이라는 설정인데요. 아까 전에 이제 IBM 블록체인 플랫폼에서도 이 커넥션 프로파일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기능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이 퍼스트 네트워크 백업에서도 CCP 제너레이터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지금 이제 보이시는 커넥션 org1 JSON, 커넥션 org1 얌 파일을 생성해 주는 기능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이게 두 가지 형태를 지원하는데 이제 JSON 형태와 얌 형태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이제 파일 형식이나 이제 그런 구문 형식이 다른 거라고 이제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 예제 샘플에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어, 첫 번째로는 이제 first network word 1이라고 이제 파일 이름을 설명을 하는 거고요. 프로필 네임처럼 버전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클라이언트 조직 이름, 클라이언트 내에 오거나이제이션이라 속성이 있어서 조직 이름과 이제 커넥션 타임아웃에 대한 설정을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채널 설정이 있는데 이제 채널 설정은 나중에 이제 본인이 어떤 채널을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뭐 마이 채널, 뭐 MDL 다시 데브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막 아까 전에 이제 트랜지션 만들 때 이제 채널을 생성을 하잖아요. 그 채널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채널 안에 이제 오더러에 대한 도메인 네임, 그다음에 피어에 대한 이 위에 부분은 이제 이름이에요, 이름. 이름을 이렇게 지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권한 여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죠. 이제 엔도징 피어이냐 아니면 커미터냐, 쿼리만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서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 1번 조직의 0번 피어는 이런 식으로 권한을 다 주고 있는 형태고요.
0번, 1번 비어 전부 다요. 그리고 오거나이제이션 조직에 대한 이제 또 프로파일을 보시면요. MSP ID, MSP ID가 있는데 이제 오거나이제이션 1 MSP라고 이제 아까 전에 이제 config tx에서 설정을 한 이제 ID예요. 그래서 피어는 아까 보셨다시피 피어 0번부터 0 org1 example.com을 밑에 organization에 집어 넣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여기 위에 있는 두 개예요. 그리고 CA Certification Authorities 부분은 CA 서버에 이제 설정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드민 프라이빗 키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어드민 프라이빗 키는 어디에서 얻느냐는 제가 이따가 이것이 다 끝나고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인 서트도 마찬가지고요. 오더러스에는 이제 오더러 설정들. 그러니까 오더러가 원래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더러스 밑에 이제 오더러.example.com이 아니라 뭐 다른 오더러의 도메인 또는 이제 프로파일 이름이 이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한 개만 꼭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URL은 gRPC의 localhost 7050 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좀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설정은 SSL이 붙지 않은 설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gRPC 옵션이 gRPC 옵션뿐만 아니라 다른 팸키나 이제 그러한 파일들의 SSL 관련된 파일들의 설정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이제 적용되는 네트워크가 SSL 통신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바뀌게 된다는 점은 이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실습을 용이하게 쉽게 하기 위해서 SSL 네트워크를 프로토콜을 안 쓰고 그냥 단순한 그냥 프로토콜을 썼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gRPC 옵션을 보면은 여러 gRPC 프로토콜 통신을 할 때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오버라이딩 하는 도메인 오버라이딩 하는 부분이고 뭐 타임 아웃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설정들이 많은데요. 그 설정들은 너무 이제 계속 뭐 세팅을 하기에 나름이라서 이제 그 설정들은 이제 추후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거의 들어가는 세팅이 지금 보이시는 SSL 타겟 네임 오버라이드랑 gRPC 맥스 샌드 메시지 랭스 이제 한 번 보낼 때 얼마나 어떤 크기의 메시지 크기를 보낼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어스는 이제 피어들의 아까 전에 이제 보셨다시피 이 프로파일 동일한 프로파일을 쓰셔야 돼요. 이 네임을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네임의 속성은 이러하다라고 이제 단순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URL과 gRPC 옵션이 들어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CA 서버의 이제 설정인데 CA 네임이나 뭐 URL, HTTP 옵션, 그다음 레지스터. 지금 엔롤을 이제 처음에 아까 전에 Node.js를 가지고 했을 때 엔롤 어드민이라는 걸 한번 실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자바 SDK에서 할 때는 그러한 방법도 가능하지만 여기에서는 엔롤을 할 때 이미 이제 설정에 엔롤이 되어 있다라고 딱 디파인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랜지션을 보내고 권한을 받을 때마다 계속 받으면서 확인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설정 파일을 통해서 이 친구는 지금 어드민 권한 있어 하고 이제 딱 정리를 하고 갈 수 있는 설정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그리고 이제 폴더 구성을 보게 되면은 이제 제가 이제 크립토 컨피그라는 폴더 안에 이런 식으로 지금 두 개의 개인 키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어드민 엔롤된 그런 인증서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들은 예전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놔뒀던 거기 때문에 이것들은 다 지워주게 됩니다. 예, 지금 네트워크를 새로 구성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네트워크가 잘 올라왔다면 지금 크립토 컨피그라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피어 오거나이제이션 아까 전에 처음에 뭐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랬죠? 인증서부터 만들고 시작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조직별로 인증서들이 이제 제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혹시나 인증서를 잃어버렸거나 하면은 다시 발급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추후 근데 네트워크가 또 이제 방금 본 거 뭐 껐다가 이제 다운을 하게 되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다운을 하게 되면은 지금 크립토 컨피그 폴더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은 이것도 이게 계산된 건데 네트워크를 변경하면은 CA 서버가 다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인증서 자체가 다시 발급을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워진 거고요. 혹시나 이제 인증서를 혹시 이런 식으로 재기동을 하셨거나 다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셨더라면 꼭 인증서 파일은 다시 받아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네트워크가 다시 끝났는데 지금 보니까 다시 크립토 컨피그라는 폴더가 생겼죠. 그래서 크립토 컨피그를 다시 들어가 보면은 저희는 피어에 대한 인증서를 가져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CA가 또 있고 MSP가 뭐고 피어가 뭐고 TLSCA가 뭐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유저로 들어가시면 돼요. 유저로 들어가셔서 일단 저희는 어드민의 관리자의 인증서를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TLS 인증서가 아니라 MSP를 들어가셔서 MSP를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져올 건 키스토어. 키스토어는 이제 개인 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시그니처, 사인서트, 이제 전자서명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콘솔로는 조금 어려우니까 저희가 파일질라를 써서 가져오도록 해보겠습니다. 파일질 아까 1916856.2번 이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유라클의 유라클 4400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렇게
기존에 받아놨던 거를 지우고 기존에 받았던 거를 지우고 이제 새롭게 받아볼게요. 아까 위치가 어디랬죠? 패브릭 샘플의 퍼스트 네트워크 백업입니다. 백업 폴더로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크립토 컴피그 폴더, 그다음 피어 오거나이제이션, 그다음에 저희 org1, 그다음에 유저, 그다음에 어드민, 그다음에 MSP 가시게 되면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키스토어, 그다음에 사인서트에 있는 파일을 이제 옮겨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옮기고 나서요, 이 크립토 컴피그 안에다가 다시 이 두 개를 복사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두 개를 복사하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새로 파일이 바뀌었으니까 설정에 맞게 바꿔줘야겠죠. 프라이빗 키 파일과 이제 커넥션 오거나이제이션에 있는 아까 전에 있었으니까 바꾸고요. 좀 시작하기 전에 바꿔야 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어드민 org example.com 있고 이제 펜 파일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경로가 지금 잘못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터미널 들어가서 터미널을 들어가서 pwd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경로를 바꿔줍니다. 경로를 이제 바꿔줬으니까요. 혹시 모르니까 배트 타임아웃을 10초로 했는데 20초로 이제 좀 바꿔볼게요. 여유롭게. 그 다음에 스프링이 아니죠. 서비스. 이게 아직 실행이 안 돼서 뭐가 없었네요. 이제 런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제 에러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 지금 뭘 하나를 바꾸지 않았어요. 어떤 거냐면 아까 이제 로컬 호스트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제 커넥션 org에 로컬 호스트가 아니라 아까 저희 이제 접근한 IP 192.168.56.2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자, 다시 이걸 끄고요. 192.168.56.2 이걸로 변경을 좀 해볼게요. 자, 변경을 다 했고요.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익셉션 없이 잘 진행이 됐고요. 자, 그렇다면 네, 마지막 테스트를 좀 해볼 건데 포스트맨 아까 제가 컬렉션 파일을 하나 드렸어요. 포스트맨을 실행을 하고
이제 포스트맨 컬렉션 임포트를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지금 API를 제가 만들어 놓고 제가 이제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혹시 뭐 제대로 지금 서버 작동이 되는지 핑을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이제 나오네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저희가 이제 초기 등록을 하고 이제 전체 조회를 해보고 신규 등록, 차량 조회, 소유주 변경, 차량 조회 이 순서대로 저희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초기 등록을 해볼까요? 근데 초기 등록하기 전에 저희가 초기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조회를 했을 때 값이 안 나올 거예요, 지금. 값이 안 나오게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값이 안 나오죠, 아예. 여기서도 널이라고 해서 이제 아마 나올 겁니다. 익셉션이 나긴 했는데, 네, 값이 아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값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초기에 값을 아무것도 입력이 안 된 상태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이제 아규먼트 그러니까 이제 파라미터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넣어볼게요.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은 지금 현재 이제 리절트 할 때 이제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 보니까 successfully transaction proposal 그러니까 이제 트랜잭션 요청이 오더러에게 보낸 트랜잭션 요청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거에 따른 트랜잭션 아이디를 지금 전달받았어요. 거의 어제도 이제 블록체인 합의 프로토콜 그러니까 프로세스에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합의가 끝나거나 이제 거래에 대해서 이제 종료가 되면은 이제 프로세스가 종료가 되거나 이제 큐에 넣었을 때 뭐 이럴 때 트랜잭션 아이디가 이제 생성을 해서 저희한테 전달을 해주거든요. 이 트랜잭션 여기에서의 트랜잭션 아이디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합의가 다 끝났을 때 전달을 받았긴 했지만 원래 블록체인에서는 거의 대부분은 이제 합의를 하기 전에 큐에 쌓이기 전에 발급이 돼서 저희에게 전달이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트랜잭션 아이디를 지급받은 트랜잭션 아이디를 가지고 이 트랜잭션이 합의가 돼서 저장이 잘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잘 됐다고 이제 나왔고요. 그럼 차량 전체 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량 전체 조회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이제 뭘 받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봤던 것처럼 이제 이게 제이슨 형태의 스트링이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해봤던 차량 생성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테스트할 때 했던 건데 차량 넘버 20번에 뭐 아규먼트 1, 2, 3, 4, 5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키밸류 키 값을 이제 따로 설정을 하지는 않아서 여기에서는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제작을 해서 붙여놨는데 이거는 만들기 나름인지라 이제 이따가 이거 설명 끝나고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응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또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설명 다시 시작해 보면 총 5개의 아규먼트가 들어갔었죠. 그래서 이제 20번 차량 넘버 20번에 페라리고 F8 트리뷰트 뭐 빨간색 그다음에 소유주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이제 끝났고요.
자바에서도 여기 똑같이 끝났고 새로운 트랜지션 아이디가 발급이 됐다고 나왔어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쿼리를 한번 해볼게요. 차량 넘버 20번 제대로 들어갔나? 20번을 해보면 제가 원하는 대로 지금 들어가서 제이슨 형태로 들어가서 지금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차량 소유주를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차량 넘버 20번을 제 이름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유원선 제 이름으로 차량 넘버 20번을 소유주로 바꿔보면요. 이제 실행이 됐고요.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지금 이제 오너가 YWS 유원선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이제 중간에 블록체인 SDK를 사용해서 자바의 SDK를 사용해서 하이퍼레저 패브릭 블록체인에 이제 올라가 있는 체인 코드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이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알아본 거고요.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원래는 이 과정 먼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과정이 거의 실제로 하시게 된다면 한 2시간 정도는 걸리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미 제가 다 돼 있는 과정을 설명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빨리 끝나게 되는 부분은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 꼭 한 번쯤은 이제 파일 다 드렸으니까 제가 설명드린 과정을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이 과정을 해보시다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꼭 문의를 해주셔서 어느 부분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메일로 꼭 문의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어떻게 하면 된다 얘기 듣고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체인 코드를 아까 전에 이제 실제 프로덕션 레벨이 아니라 튜토리얼, 그러니까 이제 샘플, 페브카드 이제 엄밀히 따지면 샘플 버전이거든요. 샘플 레벨에 이제 그거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체인 코드가 샘플 레벨이 아니라 프로덕션 레벨에서는 어떤 식으로 제작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고 오늘 교육은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이제 헤카테 DID 그리고 헤카테 DID와 헤카테 서트 그리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사용된 체인 코드를 한번 보실 건데요. 먼저 DID를 한번 봐볼게요. 네, 아까 전에 페브카와 똑같이 이제 처음에 임포트하는 과정이 있고 이제 로그를 하는 이제 객체를 먼저 선언을 해줬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상수 설정인데요. 아까 전 이 상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수냐면은 아까 복합 키를 만들기 위한 그 오브젝트를 설정을 한다고 했죠. 이 것들이 이제 복합 키를 만들기 위한 상수입니다. 그리고 상태 정보에 대해서 이제 설정을 해놨고, 그다음에 오류 메시지, 처리 이후에 오류 메시지에 대한 선언을 해놓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DID에서 원하는 객체 원장들을 이제 여기에서 선언을 해놨고요. 그래서 이제 해당되는 이제 리퀘스트 폼이랑 리스폰스 폼, 그러니까 이제 리턴을 보낼 때와 이제 그런 것들을 따로 일일이 다 지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이제 받을 수 있게 지금 만들어 놓고 이제 요청에 의해서
그게 변경 이 구조체에 맞게 이제 전달을 해서 이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verify credential 또는 DID 도큐먼트, 그다음에 사용자 정보들을 이제 전달받을 때 이제 정해진 형태로 이제 바꿀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컴포짓 키를 이제 가져올 때 사용되는 메서드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호출할 때 사용되는 그 구조체들을 이제 미리 이렇게 같이 이제 그 형태로 받겠다라고 선언을 해 놓은 상태고, 지금 리스폰스 보낼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객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new response라고 해서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이제 그 오류 데이터 보낼 때 이제 케이스문을 통해서 오류 코드가 어떤 건지에 따라서 메시지도 같이 보낼 수 있게 만들어진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다 끝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아까 보셨던 체인 코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했었던 이 체인 코드 객체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init invoke 메서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init나 invoke는 아까 처음에 설명했다시피 그렇게 크게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함수 분기 처리를 다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실제로 조회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제이슨 형태로 이제 파라미터를 받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예외 처리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복합 키를 가지고 이제 파라미터를 받은 거를 통해서 이제 복합 키를 다시 재생성해서 키를 이제 만드는 거죠. 여기 키를 만들고, 그다음에 스테이트 DB에 있는 정보를 다시 가져와서 조회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리턴을 해주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입으로만 계속 설명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제작을 하시고 그다음에 한번 한번 훑어보시면 어떤 과정으로 그냥 만들어지는가 보다, 이런 부분을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굉장히 어렵지 않기 때문에 손쉽게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거는 이제 간단히 조회만 이제 하는 거고, 이 중간에 뭐 예외 처리라든지 아니면 값 비교라든지 이런 것 또한 다들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예외에 따라서 현재 존재하는지 아니면 삭제 상태인 건지 뭐 이런 것들도 예외 사항을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다 이제 여기 체인 코드에서 설정하고 이제 처리할 수 있고요. 실제로 데이터가 들어가는 메서드를 다시 보시면 여기 있네요. DID 도큐먼트를 이제 저장하는 포인트입니다. 여기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마샬링 된 거를 이제 컴포짓 키를 생성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put state를 통해서 state DB에 저장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전달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DID가 제가 이제 제작을 하면서 지금 라인 수가 되게 엄청 길어요. 라인 수가 1100라인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 헤카테 서트를 제작을 할 때 이제 좀 어느 정도 영역별로 분리를 해서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제작을 해봤고요. 이 부분은 이제 추후에 이제 제품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시거나 나중에 뭐 하이퍼레저 패브릭 관련해서 이제 작업을 하실 경우에
예, 참고하실 만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쿼리 업무, 그다음에 트랜잭션 서비스, 그래서 이제 인보크 업무 이렇게 따로 나눠서 이렇게 했고요. 근데 여기도 이제 비즈니스 하는 과정이라던가 아니면 예외 처리하는 과정이 좀 많아서 좀 많이 길어지게 됐는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또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식으로 쪼개서 예, 제작도 가능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음, 이제 페브카 같은 경우에는 좀 단순하게 이제 예제처럼 좀 간단하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추후에 이제 다시 한번 뭐 교육 시간이 있으면은 이제 더 플러스해서 더 가르쳐 드릴 거를 요청을 하시면은 어떤 부분을 더 가르쳐 드릴 수 있는지 제가 이제 가늠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어 그런 부분을 좀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저도 이제 이 이후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또 하이퍼레드 패브릭 2.0에 대한 얘기라든가 뭐 블록체인에 대한 얘기는 계속 저도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쿼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교육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